한 무기 위력에 그동안 왜 안 샀나 모르겠다 외신 지적에도 고집 피우던 불가리아. 뒤늦은 후에 F-50 긴급 주문 요청. F-50경 전투기의 폴란드 수출 이후 안정적 사업 관리와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설립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I의 중부 유럽 사무소가 다음 달 개소 1주년을 맞는다. 이를 통한 폴란드 현지 업체와의 F-50 후속 군수지원 협력 등으로 추가 수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인근 국가에 대한 현지화된 마케팅으로 F-50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4일 현지 시각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 MSPO에서 이창재 KI 중부 유럽 사무소장을 만났다. 엔지니어 출신인 그는 본사에서 수출 업무를 담당해 오다 초대 중부 유럽 사무소장이 됐다. KI는 지난해 7월 F-51 납품에 맞춰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츠키의 공군 제-23전술 비행단의 지원 사무소를 꾸렸다. 이후 10월 바르샤바에 중부 유럽 사무소를 마련했다. 폴란드 군비청과 국방부 등 주요 기관이 밀집한 수도에 설립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1차 물량인 F-50 개필러 GF 12대가 폴란드에 전력화된 이후 이 소장은 최근 폴란드 군과의 성과 기반 군수 지원 PBL 계약 체결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PBL은 장비 가동률과 성능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군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품질 보증 기간인 납품 2년까지는 KI가 수리 부속 조달과 정비 지원 등을 책임지지만 이후에는 폴란드 군 몫이다. KI는 내년 말 보증 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계약 체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소장은 워런티 기간 이후 PBL 계약을 추진할 경우 종료 시점과 계약 체결 및 군수 지원 준비 작업 등으로 공백이 생긴다면서 폴란드군의 안정적 항공기 운영 보장 방안으로 이른 PBL 계약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KI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Z의 항공기 유지 보수 관리 MRO 전문 자회사 WZL-2와 손을 잡았다. 폴란드 군과 실제 PBL 계약 체결 시 3년간 약 500억 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이를 기반으로 폴란드 내 MRO 센터를 구축해 유럽 시장 허브로 키운다는 게 KI의 구상이다. 특히 이 소장은 F-50에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F-16 전투기의 최신 버전을 구매한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대표적이다. F-16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려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량을 F-16으로 채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작전 및 교육 훈련 효율성이 떨어진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F-16과 유사한 구조인 F-50을 도입하면 조종사 비행 훈련과 초계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F-50은 KI가 미국 록히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한 항공기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반대급부로 기술을 이전받아 탄생했기 때문에 F-16과 유사한 구조다. 이 소장은 타 기종 조종사의 경우 54소티, 비행 횟수를 타야 F-16을 조종할 수 있지만 F-50 조종사는 9소티로 충분하다면서 F-50 도입은 조종사 양성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작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유럽 국가들에 적극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2. 정치 인사이드부 240mm 방사포 추가 시험 사격 공개. 유도 역량 확보는 아직 의무. 북한의 시간표대로라면 이번 검수 시험 사격은 실전 배치를 앞두고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성능 검증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개발을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인 기존 방사포에 유도 기능을 추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 8일째 이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 중인 240mm 조종방사포탄의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이번 검수 시험 사격의 목적은 자동 사격 체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최대 사거리 67km에 대한 조종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우리 군의 전선부대와 수도권을 겨냥하는 장사정포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다. 240mm 조종방사포탄은 기존 240mm 방사포탄의 유도 기능을 추가한 갱신형 무기체계로 전해진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 기능을 갖춘 240mm 방사포를 개발했다고 발표했고 4월에 방사포탄 검수 시험 사격, 5월에 방사포 차량 시운전 등을 공개했다. 8월에는 갱신형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전반에 대한 검수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북한은 갱신형 240mm 방사포를 2024에서 2026년 일선 부대에 교체 배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관련 계획대로라면 이번 검수 시험 사격은 배치를 앞두고 개발 막바지 단계에서 성능 검증인 셈이다. 검수 시험 사격은 김정식 노동당 제1부 부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 김용환 국방과학원장이 현장에서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5월, 8월 검수 시험 사격을 참관했으나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 주장과는 달리 갱신형 방사포의 유도, 역량 확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유도 기능 추가에 대해 아직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국 의소리, 벌, 방송과의 통화에서 240mm 방사포의 유도 역량을 확보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북한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발되고 있다면서 일부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발사 자체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확증이 어려운 몇 장의 사진과 일방적 발표만으로 유도, 체계 장착 성공과 정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은 통신을 통해 지난 8월 검수 시험 사격 공개 때와 같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방사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생산과 관련해 서방이나 동북아시아 지역 내 동맹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정확성이나 효과에 근접한다는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도 기능을 갖춘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최초로 공개한 올해 2월 이래로 지금까지 2차례나 더 추가 실험을 진행한 것은 아직 완전한 역량 확보에 이르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 구원도 포아의 통화에서 북한이 완전한 유도 기능을 확보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 북한이 지난 8월 유도 체계의 우월성이 입증됐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은 목표물을 조준하는 모습으로 타격이 성공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성 항법 장치 GPS에 접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북한의 전직 고위 과학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그럴 경우 방사포를 훨씬 더 정확하고 위협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무엇보다 북한은 현재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고
지프스 사용을 허가받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추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포탄과 다른 군수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는 게 그의 강조점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북한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 할 수 있다며, 러시아가 이란에 무인기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이 다시 생산품을 러시아에 제공한 사례처럼 북한과 러시아도 상호 이익을 위해 그 같은 협력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기존 방사포 체계의 진전을 노리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 방사포에다 유도 기능을 추가해 남한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등 위협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한국을 겨냥해 사거리 약 60km의 초대형 방사포를 수백 문 이상 배치해왔고 그 자체로 한국군과 수도권에 심각한 위협이 돼왔는데, 여기에 유도 기능을 추가해 정확성을 높인다면 남한에 더 큰 추가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방사포의 유도 체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북한은 인천공항 등 한국의 주요 기관 시설을 거의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등 남한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흔히 서울 불바다론으로 위협할 때마다 거론되는 북한 장사정포는 수도권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는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두 종류다. 240mm 방사포는 240mm 로켓 발사관이 12개 또는 22개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최대 사거리는 65에서 70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유도 기능을 추가했단 얘기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도 북한이 240mm 방사포의 유도 체계를 장착하면 원형 오류 확률이 낮아져 훨씬 더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전장에서 실질적인 전술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샘 탕그레디 미 해군 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도 북한이 광역 무기인 방사포의 유도 체계 도입으로 정밀도를 높이고 이를 기존의 다른 무기 체계와의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무인 공격기, 초대형 방사포와 같은 중화기 조합을 노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사거리 공격과 물량 공세, 정밀 타격을 통해 남한의 방공망을 위협하려 한다고 강조했다.